네, 방금 이혼 승려 캠프 잡돌이 부부에 대한 사연이 끝났는데, 오늘 내용 보니까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남편은 이제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뭔가 그 부친이 뭐 다른 여자와 함께 자신을 기르다가 돌 때 이제 자기를 방치하고 뭐 그렇게 뭐 유기가 되었다는 그런 배경과 어머니가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이제 이 아내한테도 이제 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가정 배경도 결손 가정? 좀 약간 불우한 그런 가정 속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이제 좀 배웠다. 좀 그 거짓말 자체가 그냥 습관이 된 그런 경우인 것 같고, 하지만 사람이 뭐 악하거나 뭐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고 좀 선해 보여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굉장히 인정을 못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로부터도 이제 좀 맞았고, 한마디로 부모가 이혼을 했고, 이쪽도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체육을 하는데 선배한테도 뭐 폭행을 당하고, 이제 그런 과격한 그런 환경 속에서 본인도 이제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즐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그것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만 하면 툭하면 이제 뭐 주먹에 나가고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고 화가 많이 나고 욱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둘이 좀 반대가 되는 성격이에요. 남자분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한마디로 약하고 체형, 얼굴 모든 게 너무 갸냘프고 약하고 여리여리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아내분은 이제 굉장히 뭐 장군 같고, 뭐 사납고, 몸 체형도 크고, 얼굴도 좀 이렇게 남편에 비해서 반대로 좀 넓은 편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정반대되는 사람이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그대로 배워서 이제 그 큰 누나가 동생을 때리더라고요. 때리고 남편한테도 대들고 남편한테도 어 이제 동생하고 싸우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너 뭐 아이를 야단치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야단칠 때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그런 식의 모습을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이 폭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 딸이 되게 어려 보이고 한 7살, 6살 돼 보이는데 아빠한테 내가 아빠 이겨먹어 이러면서 이제 조금만 크면은 아빠한테 손찌검도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늘 보는 게 이제 엄마가 아빠 머리를 때리거나 손찌검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큰 딸이 그렇게 똑같이 조금만 크면 왜냐면 말로 이겨먹는다는 말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빠를 때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이 집에서 이 남편이 이제 딸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아내랑 딸이 둘이 폭행을 가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 폭행으로부터 이 남편이 그거를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다른 거는 여러분 다 뭐 일단은 다른 거는 일단 폭행은 신체적인 그 폭행이 가장 1순위예요. 예. 아무리 거짓말을 뭐 하고 밥 먹듯이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거짓말이 뭐 밖에 나가봐 택배가 왔어 했는데 뭐 납치범들이 있어서 납치범이 뭐 와서 이 사람을 차에 태우고 폭행하고 뭐 이런 거짓말이 아닌 이상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상담을 받고 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심리극에서 그렇게 뭐 내가 뭐 돌이 지났는데 그때 돌 이후에 뭐 내가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들으면은 정말 화가 나고 그것도 이제 이 여자분이 살아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쌓여온 거죠. 매사에. 그러니까 열이 받고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때리고 하는 것에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이제 사소한 거짓말이거든요.
사소한 거짓말, 당연히 거짓말 나쁜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그런 정도의 위력이나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때리면 폭언을 하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생명권에 이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남편도 폭력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의 폭력은 우리가 추측이지만 아내가 하도 폭력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기 위한 폭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내는 이 남편의 행동이 화가 나고 답답하면 자동으로 폭언을 하고 자동으로 욱하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고 다혈질적으로 그냥 손이 올라가고 뭐 그런 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하는 거짓말과 이 폭력은 이 아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겠다. 거짓말도 제가 봤을 때는 악의가 있는 거짓말이기보다는 하도 때리니까 엄마도 하도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도 엄마 같은 사람을 이제 이상형으로 하고 남자들이 보통 그래서 엄마랑 비슷한 그런 외모와 그 비슷한 성격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린 거 요거 문신 아니에요? 여기 테이프 가린 거 문신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그 엄마도 그렇고 이 와이프도 그렇고 너무 뭐만 하면 욱하고 바로 반응하고 폭력적이에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게. 우리 실제로 폭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으로부터 일단은 자기가 덜 맞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짓말을 하면은 2번 맞을 걸 1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인간이 동물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으로 일단 거짓말을 해서라도 덜 맞을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이 아내가로부터 나오는 폭력과 폭언은 마치 그 우리 감옥에서 그 고문관 있죠? 고문관이 하는 폭력과 같은데 그 고문관이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의자로부터 범인으로부터 피의자로부터 말을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그 폭행을 가지고 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권력 구조에서 권력자의 위치에 이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내를 때리지 않아요. 먼저 때리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뭔가 폭행을 하지 않아요. 지금 아내가 먼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반작용적으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혹은 폭력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그 권력에 있어서 그 고문관과 같은 그런 폭언과 폭행, 권력으로 이제 이 남편의 이러한 어떤 무릎을 그동안 수차례 꿇고 용서를 빈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눈물을 흘리고 했던 게 이젠 더 이상 감흥이 없을 정도로 이 고문관은 더한 폭력과 더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이제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용돈을 뭐 한 푼도 안 받고도 이렇게 지금 뭐 하나 반격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고문에 길들여진 그냥 전기 충격을 하도 가해서 고문에 완전히 이게 세뇌된 거죠. 길들여진 그냥 어린 양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방어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과연 이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을 유지하려면 지금 필요한 게 양쪽의 변화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의 변화는 이상적인 거, 아이디어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양쪽에 똑같이 50%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기서 공정함을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이 50% 바뀌고 여자가 50% 바뀌는 거를 어떻게 딱 그 칼로 재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바뀌어야 되는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면 누가 바뀌는 게 더 신속하고 더 효과적일지를 따져본다면 저는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내가 바뀌면은 이 남편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변화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해주자라는 게 그 이호성 교수의 말이잖아요. 이호성 교수가 스마트하고 똑똑한 거예요. 이호성 교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은영 박사보다 훨씬 스마트해요. 하는 그 진단이나 내리는 컨설팅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이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 오죽하면 아내가 이제 그 이호성 교수님 말을 듣고 자기가 조금 이제 희망을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진 심리극 때문에 심리극이 그 남자분하고 두 배우하고 막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그 배우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 심리극 그 전문가 그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과해 보여요. 이렇게 뭐 여기 출연한 부부들한테 반말을 좀 중간중간에 섞어서 한다거나 뭔가 그 안에서도 폭력이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심리극 안에서도 어떤 심리극을 주도하는 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을 폭행한다고 생각해요. 언어적으로, 제스처적으로.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권위를 가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는 사람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이들을 쥐어다 패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이제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리극 치료에서는 자기는 좀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100%로 올라갔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인터뷰상에서는 이 남편이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호성 교수가 한 치료에서 잘 됐다가 이제 그 심리극 치료를 하는 바람에 그르친 것 같아요. 일을 더 그르쳐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심리극 치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호성 교수가 하는 치료를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하고 더 좀 많이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와이프가 변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쪽에 뭐 효과적인 데부터 치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제 또 전쟁을 항상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전쟁을 할 때 양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A 파트, B 파트가 있으면은, 일단 어디를 그러니까 본부를 쳐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마이너한 거는,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본부를 쳐야죠. 그 헤드쿼터를 쳐야죠. 포가 한 대가 있어. 어디다가 날려야 돼? 본부에다 쳐야죠. 명령하는 쪽에도 날려야 그 군대가 와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나에게 한 발이 있다면 저기다 쏘겠다. 그러면 그것을 와이프한테 쏘겠다 이거죠. 와이프가 지금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호성 교수가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환경적인 거를 바꿔줘야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컨트롤권이 아내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쥐고 있는 것도 아내가 쥐고 있잖아요. 부부가 공동으로 쓰는 카드도 결국 내역을 보고서 아내가 그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용돈도 아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통제권을 준 사람이 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쉽게. 하지만 피통제 지금 하에 있는 이 남편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폭이 작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먹이 날아가도 이쪽에서 날아가고요. 아까 잠깐 심리극 하고 나와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데 방에서 아내가 전화를 계속 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계속해서 계속 안 받아.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화가 나. 그래서 이제 가서 남편을 다짜고짜로 이제 이 제작진하고 말하다가 이제 가서 이제 쥐어 팹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전화 안 받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형적인 100% 폭력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데요.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거는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못 받을 상황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기 싫어서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전화음이 안 울려서 뭐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너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고 상대방을 완전히 그러니까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화 시키는 행동을 좀 와이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과거에 남편이 항상 거짓말을 했든 뭐 그거에서 이골이 났든 그 지금 전화해서 안 받으면 내 속이 막 끌어오르는 건 그건 자기 문제죠. 자기가 컨트롤 해야죠. 그랬다고 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폭행을 합니까? 여러분, 저거는 진짜 남편이 오히려 이거를 고소를 하면 아내는 폭행죄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죄값을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죄값을 치르지는 않아요. 폭행이라는 거는 아까 그 주차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거를 이제 조금 너그럽게 자신의 마음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아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왜 피하냐? 그것도 본인 생각이에요. 모든 건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생각 피하고 싶으면은 그 시간을 줘야죠. 피하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진짜 무슨 뭐죠? 아빠한테 방치가 돼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엄마한테 전화했냐고 하니까는 아니다, 여동생한테 하려고 했다. 뭘 하든지 좀 내비두라고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인정사정 없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바로 손이 나가요. 이거는 아내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 계정은 깨지는 게 맞아. 왜? 이 남편의 생명권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이 딸이 커서 또 다른 이 엄마가 돼서 또 다른 이 와이프가 돼서 두 명의 여자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이 되게 걱정이 돼요. 남편의 어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말은 와이프가 지쳤다고 하는데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본인이 폭행을 할 수 있고 뭐 답답하게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남편은 이 아내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돈마저도 담배 하나 지금 제대로 필 수가 없는 거예요. 600원짜리 커피 하나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돈을 지금 아직 못 받았죠? 준다고 말만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시체예요. 여러분, 우리 감옥에 그 죄를 지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인생보다도 돈 없는 인생이 더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는 차라리 먹을 거라도 주잖아요. 감옥에서는 먹을 거라도 주고, 응? 뭐 이렇게 그쪽 생활이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라는 건요, 우리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거는 감옥에 들어간 죄수보다도 더 자유가 없어요. 뭘 먹고 싶어도 지나가다가 자판기 커피 600원이라도 빼먹을 수 없고, 담배도 사필 수 없고, 돈이 없으면요, 버스도 못 타고, 뭐, 지하철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옛날에는 진짜, 100원짜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라도 했지, 요즘은 돈도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주변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그거는 이 남편이 정말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편이라고 자존심이 없고 빌리기 좋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남편에 대해서 이 어떤 아주 그냥 극단에 있는 아주 마지막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능, 이런 것까지 지금 그 영역까지 지금 아내가 터치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이 가정 환경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